안녕하세요. 수동만입니다. 네, C 프로그래밍 기초 6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주차 강의는 반복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복문 중에서도 while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반복문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반복문에는 for문이랑 while문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번 주차에는 while문을 먼저 살펴보고 네, 다음 주에 for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프로그래밍을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10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지만 i가 1부터 10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i를 모두 더해라 라는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10개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1부터 1억까지 합계를 구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1부터 1억까지 숫자를 작성하는 것보다 두 번째 방법처럼 1부터 1억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모든 수를 더해라 라고 코딩을 하는 게 훨씬 쉽고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프로그램으로 작성하기 위한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 제공하는 반복문 중에서 while이라고 하는 문장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반복 작업을 수행하다가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반복을 종료하고 그 다음 문장으로 내려가는 형태의 그러한 명령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예제입니다. 첫 번째 예제 1부터 15까지 차례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찍고 2 찍고 3 찍고 그냥 printf하고 이렇게 출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15까지가 아니라 뭐 한 1000만까지 찍는다 그러면 손으로 1부터 1000만까지 숫자를 치는 것 자체가 고역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반복문으로 반복적인 1부터 1000만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출력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예제가 반복문 예제인데요. 네, 샵 include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 정의해 주고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정수형 변수 n을 하나 선언해서 1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while n이 16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while은 영어에서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뜻이잖아요. C 언어에서는 이 while은 뒤에 나오는 조건식이 참인 동안에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따라서 얘가 참이면 이 while문 다음에 나오는 이 문장들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n은 현재 1이고 n이 1이기 때문에 16보다 작다 참이죠. 그래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printf%dn 해서 n1 출력하고 1 출력하고 그 다음에 n의 값을 하나를 증가시켜 준 다음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n이 2가 됐겠죠. 하나 증가했으니까. 그러면 2일 때도 참이니까 출력을 하고 그리고 빈칸 출력하고 다시 3이 되고 참이니까 출력하고 4 5 6 이렇게 쭉 가다가 14 출력하고 그럼 14를 출력한 다음에 n의 값이 하나 증가하면 15가 되겠죠. 그러면 15가 되고 15가 16보다 작다도 참이니까 수행을 하니까 15 빈칸 출력하고 하나 증가해서 16이 되겠죠. 그럼 16이 되면 16은 16보다 작다. 거짓이 되죠. 이때. false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참인 동안에만 실행하라고 그랬으니까 거짓이 되면 빠져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리턴 제로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해서 요로와 같은 형태로 화면에 출력이 되게 되겠죠. 이런 형식으로 동작을 하는 것을 우리는 while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while문은 조건식이 실행 후에 결과가 참이면 실행문을 실행을 하는데 실행문이 모두 실행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형태의 문장이에요. 그래서 if문과 상당히 유사하지만 if문은 참일 때
얘가 참일 때 얘를 실행하고 빠져나가지만 while문은 참일 때 실행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을 하도록 돼서 계속 반복적인 작업을 하다가 얘가 거짓이 되면 빠져나오는 이러한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식이 참이라면 위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거짓이면 해당 반복문을 종료하고 그 다음 문장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while문의 동작 방식이에요. 그래서 if문과 상당히 유사하지만 if문은 단 한 번만 실행한다면 while문은 조건식이 거짓이 될 때까지 계속 수행을 하게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우리가 앞서 살펴본 문장에서 while이 while n이 16보다 작다면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작은 동안에는 계속 실행을 하다가 거짓이 되는 동안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while문은 반복문의 종류 중에 하나로 while의 조건식이 참일 때만 반복해서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조건식에는 비교 혹은 논리연산식을 사용할 수 있고요. if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조건식을 여기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ile문 안에 중괄호 안에 문장을 한번 실행하고 나서는 다시 조건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조건식의 결과가 거짓, false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 블록 안의 구문들을 실행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초기 값이 1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n이 16보다 작냐라고 했을 때 참이 되고 따라서 while문의 실행이 되다가 이 값이 계속 1씩 여기서 증가를 하기 때문에 1부터 2, 3, 4, 5, 6, 7 계속 증가를 하다가 14, 15, 그리고 16까지 증가를 하게 되겠죠. 15까지 출력을 한 다음에 16이 됐을 때 여기에서 거짓이 되기 때문에 얘를 빠져나와서 요 다음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전에 실행했던 문장을 한번 바꿔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여기 조건식을 바꿔봤습니다. 이번에는 n이 16이 아니라면 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n이 16이 아니라면, 그럼 처음에 1일 때는 n은 16이 아니죠. 따라서 참이라서 얘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1, 2, 3, 4 똑같이 진행을 하다가 16이 됐을 때 n이 16이 아니라면 는 거짓이 되죠. 네, false가 됩니다. 그때 빠져나오게 된다. 그래서 요 안에 조건식을 다른 형식으로 집어넣어도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소스 코드를 작성해 볼 수 있다라는 걸 살펴보셨는데요. 그러면 이 두 예제를 직접 한번 타이핑 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nt 하고 int n은 1부터 while n이 16보다 작다면 블럭 안을 실행해라. 그래서 printf %d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n의 값을 출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이 되겠죠. 그 다음에 n의 값을 하나씩 증가해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보시면 동일한 형태로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였던 not equal을 사용을 하는 것으로 변경을 해도 동일한 실행 결과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지금 두 개를 소개해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도 존재합니다. 15보다 작거나 같다면이라고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는 명령문을 우리는 while문이라고 부른다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앞선 예제와 동일하게 n이 16보다 작다면 대신에 n이 16과 같지 않다면의 조건을 넣어도 같은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확인을 해봤고요. 그래서 n이 16과 같지 않다라는 조건식의 경우에도 n이 16이 아니면 참의 결과가 나타나고 16이 됐을 때 비로소 거짓의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16이 될 때까지는 실행문을 계속 반복해서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살펴본 예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는 혼자 해보기를 한번 진행해 보죠. 임의의 숫자 n을 입력받은 다음에 n부터 1까지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선 소스 코드에서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임의의 숫자를 입력받은 다음에 i는 scanf에서 %d 해서 n 입력받고 i는 n 놓고 그 다음에 while i가 0보다 크다면 이렇게 놓으면 되죠. 그 다음에 printf %d 빈칸 i 출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i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동일하게 동작을 하겠죠. 그러면 처음에 13, 12, 11, 19, 8, 7, 6, 5, 4, 3, 2, 1 0이 됐을 때 거짓이 되니까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수 있고요. 앞선 문제에서 초기값을 입력받은 값으로 초기값을 변경해주고 증감식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리고 조건식을 0이 되기 전까지 뭐 이런 형식으로 바꾸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예제는 정수 2개를 입력받아서 아래와 같이 거듭 제곱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숫자 2와 4를 입력받으면 2의 4승 3의 2를 입력받으면 3의 2승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는, 그래서 2의 4승의 결과인 16이 출력 결과로 나오는 걸 확인하셨죠. 그래서 실제 소스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형 변수 n을 하나 입력받아서 1을 초기화했고요. 그 다음에 또 power라는 함수 변수 1을 선언했습니다. power라는 정수형 변수의 1의 초기값을 했는데 power는 power의 약자로서 power라는 변수명을 지정을 해줬는데 일반적으로 0으로 초기값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1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곱셈과 관련된 변수를 초기값을 지정해 줄 때에는 기본적으로 1로 세팅해 주는 게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0으로 세팅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곱하기 무슨 값을 하더라도 얘는 무조건 0이잖아요. 그렇죠? 1로 해놔야 곱하기가 가능하죠. 4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로 초기화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A에서 B 라고 선언을 해줬습니다. A와 B라는 변수를 선언해서 A와 B를 입력받았어요. 그러면은 A를 B번 곱해주면 되죠. A의 B승이 되니까 A 곱하기 B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를 이 총 횟수가 B번이죠. B번 곱해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n은 숫자를 세기 위한 거니까 n이 b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력한 수가 만약에 2와 4라면 현재 n의 값이 1이니까 4보다 작죠. 참이니까 파워 곱하기 파워 이퀄 파워 곱하기 a의 값이 현재 2가 입력됐으니까 2를 곱해주면 파워의 값은 2, 그래서 2의 1승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n을 하나 증가시켜서 2가 되면 2도 여전히 4보다 작으니까 다시 2 곱하기 2가 되니까 4가 되겠죠. 얘는 2의 2승이 될 테고요. 이제 n이 3이 됐습니다. 그럼 3도 여전히 참이니까 와서 다시 2를 또 곱해주면 8이 되고 얘는 2의 3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4가 죄송합니다. 4가 돼서 4는 B랑 작거나 같다.
네, 참이니까 또 곱해주겠죠. 그래서 16이 되고 2의 4승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5가 되겠죠. 그럼 5는 거짓이 되니까 빠져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파우의 값을 출력을 해주면 16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반복적인 작업들을 처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것도 while문의 특성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while문에서 n은 b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서 거듭 제곱을 계속 계산해주는 루프인데요. 거듭 제곱은 거듭 제곱 수만큼 주어진 수를 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변수 n 처음에 1로 세팅되어 있는데 1이 변수 b와 같을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같거나 작거나 같을 때까지 반복해라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while문의 실행문을 보통 파우 파우 곱하기 a라고 실행을 해주면 a의 값을 계속 파우에다가 곱하기 때문에 거듭 제곱을 계산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n이 변수 b보다 커지게 되면 while문은 종료하겠죠. 그래서 n이 뭐 5일 때 b가 5일 때 n이 6이 되면 얘는 거짓이 돼서 빠져나오게 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제를 가지고 이번에는 100 이하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while문을 통해서 1부터 입력받은 정수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5를 입력을 하면 1, 2, 3, 4, 5 합계 15 이렇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똑같이 n을 입력받아서 n이 입력받은 값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그리고 프린트하고 n 출력하고 n 플러스 플러스 하고 계속 돌면 되겠죠. 그리고 빠져나온 다음에 이 중간에 합계를 더해주기 위해서 sum 플러스 equal n 이렇게 해주면 되고, 여기에 물론 int n은 뭐 0 2 그 다음에 뭐 sum은 0 이렇게 초기화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printf 해서 sum 출력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천천히 한번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 예제입니다. 반복문 세 번째 예제는요, 정수를 계속 입력받다가 0이 입력되면 입력된 수 중에서 홀수의 합과 평균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계속 숫자를 입력을 받다가 0이 입력되면 이제 이 숫자를 모두 확인해서 홀수들 3, 7, 5 해서 그러면 15네요. 15고 카운트가 3개니까 15 나누기 3 하면 5가 되겠죠. 그래서 합계와 평균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int는 n-1까지 n은 1로 초기 값을 지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더블 sum은 0.0 더블 카운트는 0.0 여기 프린트 결과가 잘못되어 있네요. 여기가 0.00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이네요. 얘도 00 이렇게 돼야지 정상입니다. 출력 예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um은 0.0, count는 0.0 되어 있고요. average를 계산하기 위해서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n이 0이 아니면 n의 값이 현재 1로 초기화가 되어 있으니까 0이 아니니까 참이죠. scanf에서 값을 n에다 입력받고 n을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면 이 말은 홀수라는 얘기죠. 2로 나눈 나머지가 1은 홀수입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짝수를 정의할 때 2n 플러스 1은 홀수죠. 그래서 n이 0일 때 홀수는 1, n이 1일 때 홀수는 3, n이 2일 때 홀수는 5 이런 식으로 돼서
그래서 플러스 1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2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나머지가 1이 되는 거죠. 이때 썸에다가 n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카운트 변수를 네, 1씩 증가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이 카운트 변수는 하나씩 증가시켜 줌으로써 나중에 평균을 계산할 때 홀수의 개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씩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0.0에서 하나씩 카운트를 늘려가면서 홀수의 개수가 몇 개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빠져나오면 다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입력을 받고 수행하고, 입력을 받고 수행하고, 이렇게 되다가 0이 되면 0을 입력하면 와서 0이니까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썸은 소수점 이하 자리가 없게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에버리지는 썸 나누기 카운트 한 다음에 에버리지를 출력해 주는데, 여기 소스 코드에 .ef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 결과는 5.00이 출력될 겁니다. 에러가 있는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한번 직접 타이핑을 해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요. 여기까지 똑같네요. n은 1 더블, 죄송합니다. 더블, 썸은 0.0, 그 다음에 더블, 카운트도 0.0. 자꾸 오타를 내네요. 계속. 그 다음에 에버리지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 하나를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while n이 0과 같지 않다면 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입력을 받습니다. n의 값을 입력을 받은 다음에 if n을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면 sum 플러스 equal n의 값을 더해주고 카운트를 하나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while 문이 종료가 돼서 빠져나온다면 하고 sum의 값을 출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avg는 sum 나누기 카운트 진행을 하고 printf %.ef \n 하고 average의 값을 출력을 하고 종료를 하는,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보죠. 예제에서 나온 거랑 한번 동일하게 입력을 해볼게요. 3, 2, 10, 7, 8, 4, 5, 0.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력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는 거 확인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while문에서 n이 0과 같지 않으면 반복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을 받으면 그 입력받은 값을 n에다 저장하고, 그 n을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면 홀수로 판단해서 합계를 구해주고 카운팅 변수를 하나를 올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하다가 0이 입력되면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식은 0이 입력되면 while문을 벗어나게 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센티널 검사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의 값이 유효한지 검사할 때도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n의 값을 입력받으면 if 조건문에서 n의 홀수 여부를 판단을 해서 n을 2로 나눈 나머지가 1과 같냐,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n이 홀수면 합을 저장하는 sum에 입력된 변수의 값을 더하고, 그 다음에 count를 1 증가시켜서 홀수가 몇 개인지 나중에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개수를 알아야 되니까
카운트 변수를 1씩 증가시켜서 카운트를 합니다. 짝수인 경우에는 if문을 빠져나와서 다시 여기로 올라가게 되겠죠. 계속. 네, 그래서 짝수는 if문을 스킵하면서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혼자 해보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이번엔 입력받은 정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별을 하고 0을 입력하면 종료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그래서 1 입력했을 때 홀수입니다. 그 다음 입력 다시 받고 짝수입니다. 얘도 while문으로 계속 입력을 받는 거예요. 언제까지? 0을 입력받을 때까지. 0이 입력되면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while n not equal 0 이렇게 해놓고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if 해서 홀수일 때 짝수일 때 계산하시고 올라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예제 4번입니다. 자, 예제 4번은 1 이상 9 이하의 수를 연속적으로 입력을 해서 그 합과 평균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단 1 미만 9 초과인 수를 입력하면 그 값은 제외한 총합과 평균을 구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3, 2, 7, 7, 8 하면 얘네들을 다 더하지만 14는 더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3, 2, 7, 7, 8이니까 얘가 10, 14, 17이니까 27이네요. 그래서 합계 27.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로 나누면 평균 4. 여기 출력 결과를 보면 정수가 나오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정수로 계산을 하네요, 얘는. 그래서 int n 선언을 하고 정수형 변수 n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합계를 구하기 위한 sum 변수를 정수형 변수로 했고요. 그 다음에 횟수를 저장하기 위한 count 변수를 정수로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while은 1 해서 무한 반복문을 만들었어요. 1은 항상 참이잖아요. 그쵸? 0은 거짓이고 나머지 숫자는 모두 참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얘는 항상 참인 거예요. 그럼 이 반복문은 계속 반복을 합니다. 언제까지? 이 프로그램 안에서 빠져나오는 문장이 있을 때까지. 그래서 n을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고 n이 9보다 크거나 혹은 1보다 작다면 브레이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문장은 제어문인데요. 이 브레이크문을 만나면 얘가 속한 가장 작은 반복문을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가 속한 반복문은 while문 여기 이거죠. 그래서 얘를 아예 빠져나가게 됩니다. 반복을 그만두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sum에다가 n의 값을 저장하고 카운트를 하나 올리고 다시 올라가서 입력받고 더하고 카운트 올리고 계속 반복하다가 9보다 크거나 1보다 작은 값이 들어오면 빠져나와서 sum을 출력하고 sum 나누기 카운트에서 평균을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t sum equal 0 int equal 0 카운트 변수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무한 반복문으로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scanf %d 입력받고요. %n 소스코드 여기에 초기값이 없네요. 그죠? n의 값을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만약에 n이 9보다 크거나 n이 1보다 작으면 빠져나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에 나온 예제보다 조금 더 간결하게 작성을 할게요. sum은 플러스 이퀄 n 해서 sum에다가 n을 계속 더하고 카운트를 증가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서 빠져나오게 되는 경우에
총합은 %d, 평균은 %d \n 입력하고 썸과 썸 나누기 카운트라고 이렇게 출력을 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대로 입력해 볼게요. 3, 2, 7, 8, 14. 그러면 똑같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1, 2, 3, 4, 5, 6, 7, 8, 9, 10 하면 종료돼서 1부터 9까지의 평균, 총합은 45, 평균은 5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셔도 동일하게 동작을 한다. 그리고 무한 루프 처리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참이 되게 만들어 놓고 무한 루프를 돌리다가 일정한 조건이 만족하면 브레이크 문을 통해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써요. 무한 반복문도 실제로. 그래서 조건이 1이기 때문에 항상 참이 되고, 그래서 while문이 무한으로 반복을 되게 되고, 이러한 while문을 우리는 무한 반복문이라고 부른다 라고, 무한 반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한 반복문 안에, 중괄호 안에 while문을 탈출할 수 있는 명령이나 조건이 없다면 프로그램은 영원히 종료되지 않고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받은 변수가 n이 1보다 작거나 9보다 크면 브레이크문을 통해서 반복문을 강제 종료하도록 만들어진 구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한번 다른 형태로 한번 바꿔 볼게요. 다른 형태로 바꾸면 요 색다른 문장이 나왔어요. do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뒤에 while이 나왔습니다. 자, while은 먼저 비교를 하고 얘를 반복할지 말지 선택을 한다면, do는 우선 실행하고 실행한 다음에 while문을 만나서 이 조건식이 참이면 다시 do로 올라가고 거짓이면 내려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얘는 처음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거짓이라서 얘 한 번도 실행 안 하고 그냥 빠져나오는 게 가능하지만, 얘는 어떠한 경우라도 한 번은 실행하도록 만들어진 문장입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요거는 주석이 잘못되어 있는 거고요. 스캔F n 입력 받고요. 똑같이 이렇게 입력을 하고 1 값이 아닌 경우에 continue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요. sum n 증가. 그리고 뒤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실행을 해요. 그러다 값을 비교를 해서 하고 이 값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올라갑니다. 만족하니까. 그러다가 여기에서 만약에 0이 입력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걸리죠. continue라는 것은 뭐냐? continue라고 하는 것은 브레이크문은 빠져나간다 그랬잖아요. continue는 그 다음 판으로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밑에를 생략하고 while로 바로 넘어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조건을 비교해서 0이니까 여기가 참이 돼서 거짓이 돼서 빠져나오게 되겠죠.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앞선 예제랑 동일하게 동작을 하지만 얘는 do while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문이랑 continue, 얘는 항상 같이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을 하는데 첫 판을 깨고 두 번째 판을 깨고 세 번째 판을 막 하는데 중간에 너무 어려워서 못 하겠어요. 아무리 해도 계속 다시 해도 여기에서 계속 끝나. 요 끝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문이라고 한다면 이 게임 자체를 그만두는 거예요. 그게 브레이크고요. 컨티뉴는 얘는 뒤에 못 깨니까 나중에 하고 네 번째 판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라고 하는 게 컨티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 반복문이 첫 번째 반복, 두 번째 반복, 세 번째 반복, 네 번째 반복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컨티뉴를 만나면 그 다음 반복으로 바로 스킵하는 거, 브레이크를 만나면 이 루프 전체를 빠져나가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소스 코드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9로 바꾸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while 네. n이 1보다 크거나 같고 n이 9보다 작거나 같으면 참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끝에 세미콜론이 붙는다라는 겁니다. 네. while문에서는 제일 끝에 세미콜론이 안 붙지만 두 while문에서는 세미콜론이 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네, 브레이크가 아니라 continue였죠. 네, 이렇게 바꿔주시면 똑같이 동작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3, 5, 0 입력해보면 끝나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예제 코드랑 똑같이 동작을 하지만 다른 형태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두 while문 같은 경우에 이 주석은 잘못되어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입력받은 값이 1에서 9 사이가 아닌 경우에 continue를 통해서 네, 바로 while문으로 내려가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네, 두 while문은 먼저 한 번은 실행하고 조건식을 나중에 검사하는. 여기 뒤에 세미콜론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네, 그래서 while문의 경우에는 먼저 조건을 확인하고 반복을 계속할지 말지 결정을 하지만 두 while문의 경우에는 두 내용을 한 번 먼저 실행한 다음에 while문의 조건을 확인해서 참이면 다시 두의 내용을 실행하고 거짓이면 그냥 종료하는 형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력받은 변수의 n의 값이 1보다 작거나 9보다 크면 if문 아래의 코드를 무시하기 위해서 continue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continue는 일종의 스테이지 스킵과 비슷한 코드다. 그래서 continue 아래의 코드는 실행하지 않고 다음 반복을 실행할 수 있도록 조건식으로 간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혼자 해보기. 이번에는 사용자로부터 정수 4개를 입력받은 다음에 입력받은 정수 값들의 총합과 평균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while문을 통해서 작성을 하고 평균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출력을 한다. 네, 그러면 정수 4개를 입력받으니까 카운트를 통해서 n은 1 해서 while n이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러고 이 scanf 받고 합계 더해주고 이렇게 하고 여기에 n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럼 여기 scanf 입력 받아서 입력받은 값을 계속 썸에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썸을 나누기 4.0 해가지고 %.1 F로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평균은 합계는 그냥 정수니까 출력하시면 되고요. 쉽게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5번째 예제입니다. 이번에는 while문을 사용해서 입력받은 정수의 구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요. 입력받은 정수가 100 이상이면 즉시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그렇지 않다면 해당 구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n과 m 두 개의 정수형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m은 1로 초기화를 했고요. 그래서 무한 루프를 실행을 하고요. 값을 입력받아서 값이 99보다 크면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하고 브레이크. 아니라면 이제 m이 10보다 작은지까지 수행을 하고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printf %d 해서 n이 여기 입력된 값이니까 n을 만약에 5를 입력했다라고 치면 5 곱하기 m이 1부터 시작하니까요. 1 equal 5 곱하기 2는 10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겠죠. 그러다가 m의 값이 1씩 증가하다가 10이 되는 순간 얘가 거짓이기 때문에 빠져나오고 다시 이제 입력을 받는 대로 진행을 하겠죠.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네요. 여기에 m은 1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야지 구구단을 계속 출력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m이 이미 10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엔 다시 여기로 들어가서 실행을 한 번도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 m equal 1이라는 게 문장이 필요합니다. 네. 네, 이렇게 실행을 하면 되는데 한번 네, 코딩을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n 네, m은 1 이렇게 실행하고요. 무한반복을 집어넣고요. 입력 받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n이 99보다 크다면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m이 10보다 작다면 n 곱하기 m 이렇게 실행을 하고 m을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뭔가 하나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따옴표가 하나 빠졌네요. 네. 뭐가 잘못됐죠? 아, 네, 주소 연산자를 안 적어줬네요. 네, 하고 네, 이번에 3단 한번 입력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5단 입력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이게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에 m equal 1이 있어야지만 실행이 정상적으로 됩니다. 2단, 3단, 4단, 5단 네. 정상적으로 잘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걸 확인하셨죠. 그래서 네, 강의 자료에 오타가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수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드려서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는 강의 자료에는 정상적으로 네, 나와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반복문 이렇게 반복문 안에 반복문이 있는 경우를 우리는 중첩된 반복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복문을 중첩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while문 안에 while문을 추가할 수 있고 추가하는 반복문의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는 중첩된 반복문 혹은 다중 반복문이라고 부르고요. 다중 반복문은 프로그램의 편의 및 최적화를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거예요. 한 반의 학생들의 점수의 총합을 구하는 루프를 만들고 그 다음에 1반부터 5반까지 계산하기 위한 거, 그 다음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계산하기 위한 거 이러면 네, while이 네, 3개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계산이 다 되겠죠, 전교생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때 다중 반복문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첫 번째 while문은 무한으로 반복되고 두 번째는 10까지만 반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부터 9까지 증가시키면서 n 곱하기 m의 값을 출력하는, 그리고 n이 99보다 크면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위해서 네, 무한 반복문을 탈출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반복문 네, 예제 5번 혼자 해보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00 이하의 임의의 수 n을 입력받아서 n의 약수에 해당하는 수를 모두 출력하는, 그러면 네, while 해서 네, 입력받은 수를 보고 그 안에서 1부터 입력받은 수 n까지 네, 쭉 가면서 얘가 약수인지를 비교를 해야 되겠죠. n의 약수인지를 비교를 하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while문이 2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부터 n까지 돌리기 위해서 i가 n보다 작거나 같은 while문 하나가 필요하고, 다시 얘를 하나만 있어도 되겠네요. while문이. 이렇게 하고, 만약에 n을 i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출력하면 되겠죠. 아니라면 계속 돌면 됩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에는 실습 문제 82페이지에 혼자 해보기, 84페이지에 혼자 해보기, 85페이지에 혼자 해보기, 88페이지 혼자 해보기, 90페이지 혼자 해보기고요. 과제는 확인학습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